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월요일날 미국 증시 휴장이었죠. 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좀 방향성이 모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 지수 현 시점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 에너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막판까지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도 국내 증시 개별 이슈 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상승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흐름 나쁘지 않죠. 어제장과 좀 연관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후 2시 30분경에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AMD의 리사수의 발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리사수가 이 3나노칩 생산에 GAA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파운더리 업체,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 중에서 GAA 기술을 3나노칩에 이 채택을 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암묵적으로 AMD가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좀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거든요. 이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반도체 소부장주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연관된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들도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이슈가 있는 반도체주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도 방한했고요. 그리고 또 하이브가 SM에 블록딜을 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 시장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4종목, 이렇게 4종목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탑 종목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원탑 종목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도 선전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도 참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탑 종목까지 꼭 한번 함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테마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라이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들고 왔는데 일단 현대차 관련된 이슈, 오버추이 가입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죠. 하지만 지금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보픽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오늘장에서 유일로보틱스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긴 했는데 힘이 좀 약하죠. 과연 이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얼만큼 더 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원탑 종목일 것 같습니다. 원탑 종목을 왜 꼭 함께하는 방에 와서 챙겨봐야 되느냐? 바로 이 수익률 때문일 것 같은데 수익률 보시면요, 저희가 동진세미캠도 그렇고 이츠한불, 마녀공장, 한글과 컴퓨터, 비올 모두 다 저희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드린 원탑 종목입니다. 이외에도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단타 종목 이렇게 여러 개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애매모호한 시장 속에서도 단타 종목 그리고 원탑 종목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주식라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 지수 모두 현 시점에서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좀 상승이 제한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봐야 될지 바로 한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 미 증시가 휴장이었던 거 치고는 국내 증시가 오늘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조금 뭐 반등할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어떤 업종들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천주는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방송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지만 그래도 좀 빨간불로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상승이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2시를 기점으로 양 지수 모두 상승세를 좀 둔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종목을 봐야 될지 일단 오늘 장에서 나온 뉴스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LG전자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개별 종목 위주로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수많은 이슈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이슈를 가장 유망하게 봐야 될지 오늘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탑 종목까지 챙겨가야 된다라고 매 차례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수익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갈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빠르게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원탑 종목이 혹시라도 좀 늦게 간다면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KBM 메탈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주 우리가 후발주로 봐야 된다. 눌림목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무려 당일날 목표가 도달하면서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수익 드렸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이전에도 원탑 종목이었는데 여전히 추세가 좋기 때문에 또다시 공략했습니다. 또다시 공략하면서 여러분들께 40%나 넘게 큰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5월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리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5월달에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5월달에만 여러분들께 드린 수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도 한번 이 수익 랠리에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짧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원탑 종목까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도 조정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 요즘 뭐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분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보합권에서 조금 올라와서 우리가 시장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럽국들이 요즘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요즘 삼성전자를 어제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를 많이 좀 기존에 이제 뭐 워낙 보유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올해 들어서도 사실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나온 거 이외에도 사실 이제 차익 실현이 한 번 더 나온다면 나와야 될 만한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차익 실현으로 이어진다면 조금 많이 좀 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반도체주 중에서는 그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뭐 대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라는 시장의 인식은 있지만 이게 사실 뭐 틀린 부분이 아니라서 뭐 조금 더 봐야 되는 문제고 물론 이제 HBM 관련돼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대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부재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장에 혹시나 이제 보합권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살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확한 거는 우리가 오늘 시장이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음전을 한다든가 네. 혹은 뭐 양봉 마무리를 한다든가 여기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거의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에 큰 폭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이 아니라면 크게 여기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업종들,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재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이
그 섹터별 순환이 엄청 빠르게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들도 사실 이제 조금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오늘 그리고 선발주를 제외한 후발주들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좀 올라와주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로봇도 그렇고 뭐 이차전지도 그렇고 시장에 지금 재료가 많은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움직여주는 선발주들 제외하고 좀 후발주 위주의 공략을 하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후발주 위주로의 공략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좀 사항들을 질문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사실 어제장에서 오후 한 2시 30분경에 아주 급작스러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 이슈가 이 AMD와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시장의 해석 때문에 작용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주를 봐야 될까요? 혹은 SK하이닉스 관련주를 봐야 될까요? 사실 HBM 쪽으로는 SK하이닉스가 좀 시장의 점유율 뭐 80% 수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랑을 내비칠 만큼 굉장히 좀 이쪽으로는 선두주자다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SK하이닉스양 그 관련주들은 네. 사실 시세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렇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까지 이제 물량이 솔드아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반영이 되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 반영되는 시세와 그리고 앞으로 반영될 기대감에 대한 시세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단 뭐 지금은 조금 이제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지만 사실 이게 어제 시장에서도 분명히 시장에서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해석이 이게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심이 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도 좀 반등을 한 것 같고 이게 당장에는 우리가 SK하이닉스 관련된 이런 공략 그 종목들을 공략하시면은 당연히 시세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정말 길게도 아니에요. 짧게 네. 이렇게 본다면 미래를 좀 내다 본다면 사실 이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왜냐면은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야 되는 게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온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향후에는 좀 이런 삼성전자의 뭐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은 지금은 물론 이제 좋은 종목들, 가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건 좋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시장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관련주들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다시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쪽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뭐 양쪽 여건이 된다면 사실 양쪽 다 공략하는 게 가장 그렇죠. 베스트하죠. 뭐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관련주로 좀 엮일 수 있는 동지세미캠이라든지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단타로는 두 쪽 다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삼성전자양은 조금 단타도 좋지만 네, 단타도 좋아요. 네. 중장기로도 단타도 좋은데 지금 조정 동지세미캠도 그렇고 네, 조정이 깊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제 매주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에는 우리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기업의 가치가 퇴색된 게 아니라면 주가는 사실 제자리를 좀 찾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낙폭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 이때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뭐 5% 10% 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등락을 견뎌주시면은 사실 기업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테마별 순환매만 정말로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오후장에선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종목 가운데서 수익만 내야 된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전략을 잘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로이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수익잎에 보시면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5월 달에 참 여러분들께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로 수익은 줄 때 챙겨라 라는 얘기가 딱 떨어져 맞죠. LS 에코에너지, 뭐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주인데 이 종목 우리가 전선 관련주 계속해서 독야청청했잖아요. 그때 노리지 말고 후발주 좀 눌림이 있을 때 들어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눌림이 있을 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당일날 수익 드렸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 한글과 컴퓨터, 마녀공장 등등 이런 종목들은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께 남겨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혼자서도 이 전략만 받아보시더라면 매매하기 편하셨을 것 같거든요. 매매하기 편하게 전략도 주시고 수익까지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좋은 수익 드리기 위해서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전략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원탑 종목 이외에도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단타 종목 또 순간포착 종목도 드리기 때문에 꼭 오셔서 오늘 장에서 내가 받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 종목으로는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을지 꼭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께 텍스트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앞으로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랜만에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라이콘 vs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사실 현대차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 오버추위 가입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반짝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자,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오. 이제 차트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같은 부분들, 레이더 같은 부품들 그 세계의 명차죠. 네. B사에 사실 이제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 B사 아니고 그죠? 아, 네. B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자꾸 개인정보 유출하시려고 하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해당 업종이 사실 자율주행 업종이 어땠나요? 이게 잘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슈는 있는데 사실 다 하락 추세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의 시대가 사실 이제 조금 더 과거보다는 많이 앞당겨진 것 같고요. 지금 뭐 추가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러한 구간들 보시면요. 결국은 추세상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잖아요. 그죠? 이런 구간들이 저점 찍고 반등하는 구간들인데 이번에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사실 좀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흐름만 연출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결국은 하락 파동,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추세가 변화가 될지 이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추세가 변화가 될까요? 지금 이제 결국은 로드맵이다 뭐다 이렇게 다 보면은 네. 결국 이제 자율주행의 시대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뭐 실증 사업에 있고 이게 이제 결국 레벨 몇 가지가 상용화가 될까. 지금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해봐야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핸들도 잡고 있어야 네. 되고. 사실 이제 이게 뭐 완전 자율주행이 사실 국내에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그 편의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뭐 이것 이외에도 사실 뭐 로봇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적용할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업종은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자동차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못 나오고 지금까지 뭐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이랬는 것 같은데 좀 중장기성을 가지고 보면은 결코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차트가 사실 이제 바닥 그 조정 이후에 지지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 나오고 이게 조금 변곡점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눌림목 구간을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 구간만 활용해도 우리가 수익은 일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면 혹시 뭐 단기로 내가 투자를 할 거라면 이렇게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이 두 번째 눌림목 자리 2번 눌림목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종목 중에 라이콤은 사실 이제 뭐 어떤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5G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재료면으로 더 풍부하다 할 수 있는 게 라이콤이기 때문에 이걸 택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통신업종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일단 재료가 다양하면 뭐 이슈만 나오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5G 업종이 지금 올라갔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하겠습니다. 네. 같고 일단 최근에 이제 시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음. 결국은 이슈 때문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브추어도 사실은 이제 그 폭스바겐 네. 그 외에 사실 현대차가 두 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작은 이슈는 아니고 좀 그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그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오늘 이렇게 상승률 조정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진입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율주행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죠. 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이에 가입을 했다. 메타나 이 MS 등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보였으나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슈를 잡아보도록 할 텐데 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단타 느낌이라도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했거든요. 이 종목 눌림목 구간만 잘 활용한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눌림목 구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략은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하면 저희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정말로 전략을 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5월 달에 정말로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선물처럼 드렸죠. 원탑 종목뿐만 아니라 그리고 함께하는 방에서 무료로 드리는 단타 종목들이 이렇게나 시세가 좋습니다. 시장 5월 달에 어땠나요, 여러분? 반도체, 2차 전지 내내 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머지 테마들 화장품, 전선 이런 테마주들 위주로만 수급이 붙었는데 그런 테마주들이 수급이 붙을 때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공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알차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짧게면 짧게 그리고 길게면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 코리아나 40% 넘게나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나도 한번 수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드릴 수가 없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도 5월달 마지막까지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질문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안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 계좌가 아직은 복구되지 못했다, 못 안녕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50분 동안에만 좀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무료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까지도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꼭 한번 질문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 내에서 들고 왔는데 아진 엑스텍 vs SBB테크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장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는데 오늘 이 유일로보틱스가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SK온이 유일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로봇주가 정말로 시장에서 대장격 역할을 했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한다, 2대 주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 이슈가 얼만큼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지 어떤 종목 택하실 건가요? 자, SBB테크죠. 네. 삼성전자 관련주. 네네. 감속기 관련주죠. 지금 진짜 말씀 잘 주셨어요. 네네. 우리가 작년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주도 섹터가 됐을 때 그 이슈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개별 이슈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렇죠. LG전자 관련해서도 또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 쏘아 올린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특허 출원이 기존에 4개에서 9개를 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 3분기에 결국 이걸 출시를 합니다.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9억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은 3월 달에 출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3분기 이후에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는 변동성을 보인다.
그리고 출시가 된 이후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이제 로봇주들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가 사실 적기가 아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삼성에서 만드는 이 보핏이라는 게 네. 뭐 거의 그 헬스케어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맞아떨어지는 상관관계가 뭐냐면 국내에 사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수요가 크지, 수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보핏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조금 지금은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 3분기입니다. 예, 그 3분기라서 출시 전까지는 좀 담아놨다가 출시 전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SBB테크를 택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제 삼성의 그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2개예요. 예, 그래서 하나가 이제 SBB테크인데 일단 여기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차트. 차트를 네. 보실까요? 그럼 SBB테크의 차트. 차트 보시면은 네. 이건 뭐 대실망입니다. 차트는 배신을 해요, 항상. 네. 예, 자, 차트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슈는 좋은데 예,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줄 아세요? 왜요? 이게 말도 안 되게 거품이 꼈기 때문에 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주가가 조정을 다 받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정의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지금 지지 구간 이탈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지지 구간이 굉장히 이런 구간에서 사실 매수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지 라인 이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적으로 지지 라인을 저가 부근으로 잡고 이 구간 근처에 오면은 조금 진입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라는 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다면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진입해서 한 3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왜 기존의 지지 라인이었으니까 지지 구간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단에서 올라올 때는 반대로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3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 우리가 하단 지지 라인 부근에서 종목을 조금 공략해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보건데 이거 17,000원까지 내려가면은 반등 크게 합니다. 예, 반등 크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고평가였죠. 사실은 그쵸. 그동안 이 구간이 결국은 고평가 구간이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제자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3만 원에 두고 진입가를 2만 원 아래로 잡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 들고 왔는데 로봇 관련해서 어제 이 장중에 뉴스가 나왔었죠.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 관련해서 이 특허 출원 확대를 한다. 그리고 3분기에 공식 출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 유일로보틱스가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유일로보틱스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장 초반에 시세는 나왔으나 지금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과연 이 이슈로 인해서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걸 선택했을지 봐야 된다면 우리가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해서 감속기 관련주인 SBB테크를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단 지지 라인을 이탈했는데 이게 이탈했으면 단기적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단 지지 라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 짧게라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방금 앞서 말했다시피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전략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모든 종목들이 다 전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LS 에코에너지,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주인데 전선 관련주 여전히 독야청청하지만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종목을 잡더라도 우리가 후발주 개념 그리고 올라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 우리가 짧게라도 공략해야 된다라면서 함께하는 방에서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드렸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모두 다 당일날 목표가 도달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드렸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오늘장에서 실리콘투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거진 2배가량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이외에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 시세를 보였는데 이미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는 정말로 화장품 관련주에 의해서는 정말 수익을 많이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마녀공장, 이츠한불 등등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나도 앞으로 시장 속에서 트렌드에 맞게 한번 이슈가 있고 그리고 수급이 붙는 쪽 위주로 매매하면서 수익까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수익 아주 쉽게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전략만 받아보시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쉽게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오늘장의 원탑 종목 그리고 함께하는 방에서 드리는 단타 종목, 순간포착 종목으로 꼭 한번 5월 안에는 여러분 모두 다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 일단 작년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작년과 그리고 작년까지 이어지는 시장에서 너무 많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종목들이 사실 이제 개별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거의 다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주들은 그만큼 많이 조정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이게 저가인지 혹은 추세상의 추가 이탈이 나올 건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봇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산업이 과연 미래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인구수가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는 나이를 먹죠. 그래서 고령화 시대가 점차 좀 심화되고 있는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로봇 말고 다른 게 또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무역 위주예요. 정말 많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산업용 로봇들, 협동 로봇들 정말 많이 소비가 될 거고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실 이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 우리 짧은 거리를 뒀을 때 우리가 이 짧은 사이클 안에서는 당연히 정말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자꾸 빠지는 그런 업종들일 텐데, 정말 미래를 내다봤을 때 분명히 3년 전에 우리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때 그때 로봇 관련주도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로봇 관련주도 급등할 때 정말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대단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미래에 크게 수익 내기 위해서는 정말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내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담아두셔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 우리가 사실 증시라는 게 마냥 좋을 수만 없고요. 마냥 나쁠 수만 없어요. 증시는 분명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거고 증시가 상승할 때는 당연히 모든 업종이 좋습니다. 다만 증시가 하락할 때는 모든 업종이 같이 조정을 받아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당연히 경기 방어주를 해줄 건지. 자, 시장 지금 최근에 뭐 정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고유적인 경기 방어주들, 은행주, 보험주, 금융주 안 갑니다. 안 가요. 오히려 이슈가 있는 섹터에 수급이 몰립니다. 자,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러면 나는 증시 등락, 증시가 안 좋고 증시가 좋든 간에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로봇의 끝판왕 휴머노이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 투자하고 있고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고 정말 좋은 모멘텀들이 정말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 일단 글로벌 로봇 시장을 보시면은 연간 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예측이지만 연간 7%라는 게 정말 커요. 연간 산업이 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글로벌 로봇 산업 성장세 속에서 협동 로봇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왜? 당연한 거죠. 비단 이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당연히 대안은 협동 로봇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미래의 엄청난 모멘텀이다. 자,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주차 그리고 푸드테크, 웨어러블, 물류이송 로봇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 주차 로봇 이것도 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푸드테크는 뭐 당연하게도 지금 식당 가시면은 뭐 웬만한 업종들 뭐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하면은 이 로봇 같은 거 지원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용화 이후에 엄청나게 빠르게 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이송 로봇 이거는 뭐 당연히 앞으로 점진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멘텀들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슈들 먼저 좀 간단히 체크를 해볼게요. 이슈 보시면은 자 AI 끝판왕이죠. 휴머노이드. 자 우리가 미래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 미래의 로봇, 움직이는 로봇,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자 5년 내에 출시한다라고 이슈가 나왔어요. 자 엔비디아와 아마존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휴머노이드 패권 협력을 한다. 그 두 개의 엄청난 대형 기업이 협력을 한대요. 엔비디아 안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흔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큰 기업들이 협력을 한대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독일의 유럽 지사를 설립했어요. 자 이거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독일에요? 네. 그만큼 앞으로 좀 더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글로벌적으로? 자 두산 로보틱스가 네. 제품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유럽 쪽에서 네. 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공급을 해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영업적인 부분이나 뭐 판매적인 부분에서 유럽 지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 하나의 글로벌 기업이 사실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의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중소형주들, 우리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로봇 시장 생태계를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는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 빅테크 기업 차기 전쟁터다. 장기적 사이클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뭐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 협동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산업용 뭐 공작 기계라도 뭐 전반적으로 엄청난 로봇들이 지금 로봇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확대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봤을 때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 우리가 오히려 뭐 저출산 관련주들 보시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대안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시대적으로 지금 로봇이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고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저출산이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그냥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보는 업종이라고. 자, 그리고 1인 1로봇 시대가 왔죠. 지금 이게 뭐 사실 없는 집도 있지만 있는 집이 더 많을 거예요. 저희 집은 2개나 있어요. 오, 자랑하시는 건가요? 저희 집은 자랑이죠. 저희 집 2개나 있어요. 저희 집은 이 홈쇼핑에서 샀는 제품 네. 2개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를 더 사려고 해요. 과소비 아니실까요? 왜냐하면 네. 앞서 그만큼 제가 근데 이게 네. 사실 효력적인 것도 당연히 편리하겠지만 뭐 3개씩이나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과거에 샀던 거는 네. 어떤 턱을 넘지 못해요.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그렇죠.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 한 5년 6년 전에 샀는 네. 그 청소 로봇은 물걸레만 해요. 근데 지금 로봇은 그리고 2번째로 샀던 로봇은 네. 어디 그 자율주행 인식을 잘 못해요. 아. 중소형 제품이라서.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옵션도 추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3번째를 살려고 하는 거다. 지금 3번째 살려고 하는 건 네. 비싸요. 근데 대신에 청소통도 자기가 비우고 음. 그리고 세척도 자기가 하고 뭐 먼지 청소, 물 청소 다 해요. 그럼 그만큼 로봇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비싸도 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홈쇼핑에서 이제 막 장점만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실은 뭔가 홀린 것처럼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네. 제가 막 이게 방송만 아니라면 네. 제품 이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뭐 후기도 보고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웬만한 대형 그룹 그 기업들의 제품보다 네. 훨씬 좋아요. 오. 그럼 관련주를 들고 오신 건가요, 오늘? 그 관련주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는 우리 아니고. 전문가님께서 이건 오늘장에서 이슈도 있고 지금 상한가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상한가 간 종목들은 정말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이미 20% 오르고 나면은 왜냐면 얘기가 나와요. 따상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말 상한가 앞으로 갈 종목들을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톡방을 보고 있으면 막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자, 이거 20% 넘게 올라갔는데 지금 진입하는 거 어떤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저는 유일로보틱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투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겁니다. 근데 고가 올라가니까 이거 추격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이거 만약 내일 따상 안 가고 조정 나오면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원망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들을 듣고 로봇 관련주들 잘 찾아가지고 저가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 굉장히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SK그룹사에서 그 유상증자 결정을 SK그룹사 대상 유상증자 결정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죠. 3자 배정인데 뭐 SK그룹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형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상증자 이슈로 오늘 결국 상한가 갔습니다. 갭상을 해버렸는데 이게 사실 저도 그래요.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오늘 20%대 담으신 분들은 내일 추가적인 시세 얻어갈 수 있어요. 왜? 과거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주가가 갭상 현상했어요. 물론 이제 너무 과한 기대감을 드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가 조정 이후에 이렇게 상승 나왔는데 이건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내일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구간은 사실 다중바닥 형성된 구간으로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죠. 여러분들도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은 종목들은 그냥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섹터가 좋은 섹터라면은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이 종목,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4,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대동입니다. 우리 농기계 관련주죠. 자, 로봇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어제 이슈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25년도부터는 모빌리티 로봇을 출시한다. 매년 한 대씩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렸고 드디어 변곡점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기존보다. 자, 그래서 변곡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저가 메리트 있고 기업 좋고요. 진입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원탑 종목 보기 전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뉴로메카라는 종목인데, 자, 푸드테크 대표 기업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도 이슈가 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중바닥을 형성한 구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다중바닥 형성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 보셔도 소액 진입해 보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탑 종목까지 같이 볼 건데, 자, 일단 오늘 원탑 종목은 역시나 로봇 관련주입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요? 네. 어떤 좀 종목일까요? 단기 상승 가능한 종목인데 요거 말씀드리면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오늘 보핏 얘기 계속했었죠. 삼성전자 보핏에 감속기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아까 저희 얘기했던 SBB테크 아닌가요? SBB테크와 이 기업이 있어요. 아. 근데 이 기업은 네. 메인 공급사입니다. 오. 메인 공급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재료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일 댐퍼라든지 감속 모터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각종 전자, 가전 그런 기업들에게 마찬가지 감속 모터를 공급하고 있고요. 굉장히 국내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 관계고 관련주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제가 차트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차트 보시면은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 이 기업이 정말 최근에 정말 굉장한 변동성을 만들어냈구나. 자, 차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2,300원짜리 주가가 삼성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9,200원까지 갔어요. 약 7,0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엄청 많이 올라갔죠. 고점 이후에 저항대 형성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추세적으로 이게 변곡점이 될지 상승을 다시 만들어낼지 추가 하락으로 갈지 요거는 뭐 추가적인 부분들은 봐야겠지만 지금 시장 사실 종목이 내가 매수하면 사거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많이 빠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보니까 이전에 네. 이 갭 구간도 갭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길게 장대 음봉 만든 그것도 다 메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략만 잘 잡고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합니다. 그거 잘 보셨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상승 나온 구간들이 결국은 어떤 구간이냐면 보픽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제가 이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3분기에 출시한다. 그리고 특허 출원 9건까지 특허를 출원했다. 자,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림목에 진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그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흐름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은 종목명을 좀 가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명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알 거예요, 이거는. 사실 SBB테크랑 무슨 기업이다라고 하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일 그래서, 중요한 건 역시나 네. 전략. 전략이 중요하죠. 네. 지금 시장은 전략과 대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원탑 종목도 역시나 로봇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갈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보픽 관련해서 뉴스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9건까지 특허 출원했다. 3분기부터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3분기에 여러분 출시한 다음에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미리미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1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